네, 세상 공평한 게 계절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가을처럼 금요일에는 YTN 라디오에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네,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슬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좀 가을 분위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을이요? 오늘 네. 두 분도 조금 권지웅 의원은 속에 입고 있는 니트에 가을 느낌이 있고 함슬 의원님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을 분위기를 그러네요. 내셨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추워서 네. 이불 밖으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얼음물만 마셔도 어금니가 막 흔들려서 아니, 아직 얼주가 세대 아니신가요? 아니요, 요즘 흔들리더라고요. 아, 네. 너무 춥습니다. 네, 저는 예. 늘 따만 먹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 나무의 빛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좀 맞습니다. 그 가을 느낌이 나고 예. 안 그래도 아내랑도 좀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럽다. 의문에 예. 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을을 좀 즐겨야 되는데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 네. 상황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자금 시장도 어려운 상황인데 비상경제 민생 회의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 80분 생중계를 했는데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함슬 의원님 또 IT 기업인이시잖아요. 네. 이번 회의가 11번째입니다. 보통 네. 좀 이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인가 생각하시는 해서,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자신 있는 식당들이 그 오픈 키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조리 과정도 오픈하고 또 뭐 위생적으로도 우리는 깨끗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픈 키친을 활용하듯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시도는 굉장히 참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당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또 돌을 던지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픈 키친처럼 뭐 시도는 좋았다 잘했다라고 하셨네요. 저도 뭐 이런 회의를 공개하는 것 자체 그런 행위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회의가 비상경제 민생회의였잖아요. 네. 근데 전혀 비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레고랜드 그러니까 김진태 그 지사발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어쨌건 채권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답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핀트가 안 맞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내지 아니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가격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못 팔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의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지금 시기에는 LTV도 풀고 그리고 15억 이상 대출 규제도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비상 상황이 다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 현실 세계의 어떤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어쨌든 또 주거 정책 관련해서 권지웅 의원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 붙였는데 고금리 대책 같은 추가 대책 없이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만 언급되어서 이거 좀 실효성이 없는 말 아니야? 그냥 보여주기 보고해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방향 제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오픈된 장소에서 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저는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세부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 여러 가지가 다뤄졌습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다뤄진 것들도 있는데 청년 IT 기업인으로서 네. 어떤 부분이 좀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라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전문가 양성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제 귓바퀴가 쫑긋쫑긋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 참신한 내용,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조금 전에 이제 권지웅 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며칠 전인가요? 한 3, 4일 전에 한덕수 총리님께서 그 발표하셨는데 지나치게 좀 MZ세대 2030에게만 좀 유리한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또 국토부 주택실장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권지웅 의원님
뭐 활성화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점수를 줄 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발표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하기보다는 사실 좀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정부가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무역을 되게 강조했던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도 자국에서 완성된 차가 아니면 보조금 안 주겠다고 IRA.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입장에선 수출입이 되게 경제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네.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큰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할지 그리고 금리가 계속 이제 미국도 올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올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은.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이런 식의 어떤 인식 같은 게 좀 드러났어야 되는데 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지금 물가가 8% 이상이다 체감으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뭐 네. 아마 장 보러 가시면 다 겪으실 텐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나 대안은 안 보였다라고 해요. 이런 비판은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보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음 회의에서는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됐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출입이 안보랑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사실은 한미일 연합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경제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권 의원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엄청 구체적 대안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를 어떻게 대할 거냐가 좀 핵심처럼 보이는데 네. 어차피 미국이랑 관계야 원래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면 거기에 대한 또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런 건 없이 계속 뭐 핵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되려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무기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그러면 경제적 제재 조치의 대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그 길을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식의 메시지 외에 다른 어떤 대북 혹은 아니면 대외 어떤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여당이 그 부족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면 러시아랑 또 북중러가 뭉치는 상황에 고민이 많을 텐데 어제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뉴스들이 나왔어요.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손톱을 확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좀 웃으면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 자체도 좀 이거 이제 늘 지적돼 왔잖아요. 어떤 의전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표현들 이것도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회의 분위기가 왜 그랬어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그러니까 이게 꼭 다 믿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뒤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좀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농담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 서로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해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게다가 경제 문제 정부 혼자서 다 못 풀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 노력, 애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국가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어제 보여진 어떤 회의 자리의 모습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 고위급들이 네. 서로 농담 나누는 그런 이미지만 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높은 대출 이자로 집을 하나 구매했고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저도 잘 아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와 상관없는 듯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뭐 비판의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 80분간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80분간 중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사를 통해 접촉을 왔거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방송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생중계한 효과는 지금 나지 않지 않았냐라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의 내용이라면 이게 과연 생중계할 만한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저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톡톡하게 봤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의 아니게 국민들께 좀 심려를 끼쳐드리고 좀 실망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려 저는 역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어딘가에서는 애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애쓰는 모습이 되게 한가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네. 되려 그 공개한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고금리 사실 지금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 금리 대책은 없는데 집은 또 사라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의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패싱 우려 논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건강상의 유다라고 일단락됐습니다만 뭔가 검찰 출신 인사가 국정원에 가서 뭔가 좀 갈등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일단 뭐 그 보도된 것을 이렇게 좀 네. 봤을 때는 대체로는 인사와 관련된 어떤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국정원장과 그리고 기조실장 2, 3급 사이에서. 인사에서.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장의 안이 채택되면서 사실상 기조실장이 약간 거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나왔었죠. 네네. 일단은 그런 것처럼 저도 보이고 근데 이제 좀 의아했던 게 사실은 이제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기조실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사의할 때도 국정원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이제 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또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인사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더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 갈등도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국정원장도 지금 현 국정원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고 그리고 기조실장도 혁신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 갈등이 무엇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 왜 사퇴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린 갖은 의혹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정보가 나온 걸로는 조상준 기조실장이 사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이 기조실장 인사안에 지난 정부 인사들도 좀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국정원장이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다른 인사안을 냈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좀 주변에서들 어쨌든 정치권 정보들 많이 들으시니까 얘기가 좀 나오나요? 저는 근데 보도된 것 말고는 더 이야기 네. 듣지 못했으면 특히 야당에 있다 보니까 제가 듣는 것보다는 궁금하네요. 한슬 위원께서 더 잘 들으시지 그 않을까. 청년 정당인이자 IT 기업인이 그 은밀한 국정원의 이야기를 다 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뭐 근본적으로 둘 다 같은 결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정원 내부 분위기라든지 인사 논란은 이 정도로 접고요. 이제 국정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지금 뭐 전 정부 안보 라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명명백백히 국민께 공개했고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는 건 없다. 그런데 좀 이제 안보 몰이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또 국정원 국정감사 때도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등장했었다라고 현 정부 국정원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이제 좀 반박에 나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금 수사에 탄력을 붙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아니 어쨌건 어느 정부든 그 통치 행위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것 자체는 저는 예를 들면 정권 교체 순기능이라고 일단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을 향해서 찾아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진실을 규정해 버렸어요. 네. 이건 월북몰이다. 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막 찾아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되려 그렇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언급하는 유가족분들의 뭐 명예나 네. 이런 측면에서도 되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일단 아니었다고 보고 그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름 그것을 판단했던 근거가 있잖아요. 저희도 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중에 핵심 자료로는 SI 첩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것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배석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월북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측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SI 정보 속에서 뭐가 어떻게 보여지기에 이것이 월북몰이었다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걸 그냥 이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좀 안타깝습니다. 월북 몰이로 단정지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월북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 뭐 총에 맞고 불질러진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당연히 상세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밝혀진 사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중국 한문이 써여 있는 예. 간짜채 쓰여진 구명조끼. 네, 구명조끼 같은 것을 입고 또 6시간 동안 포위되다가 결국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지원 원장을 비롯해서 뭐 몇몇 분들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혐의가 있는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근데 이번에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 발표의 내용을 국정원이 이번에 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그 공무원 피습이 됐다는 것을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 네. 50몇 분 먼저 알았다고 발표했는데 국정원이 나와서 아니다. 우린 더 늦게 알았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도 사실은 충분히 신뢰성을 얻기보다는 되려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박지원 원장의 말을 빌려보면 박지원 원장이 뭔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 시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감사원에서는 23일 회의가 마치고 저녁에 그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공소장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장에 보면 23일 오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앞뒤가 안 파악한 맞다. 것과 감사원이 파악한 게 또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걸 만들어내려고 그런 어떤 정보의 오류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뭐 작은 정보의 오류 때문에 이 본질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온 국민이 그럼 왜 그때 삭제를 한 것으로 지금 혐의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한 3, 4일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무슨 빨치산 관련해서 무슨 책을 또 소개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 네. 뭐 빨치산 주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또 다른 예. 아니, 저는 뭐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네. 왜 하필 또 이런 시기에 또 그런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가.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다면 문재인 빨치산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재하 작가의 네. 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삭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다. 국감 때도 네. 사실은 삭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있었는데 이 밈스 정보가 원본 자체는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부마항쟁이나 이 등등등의 어떤 자료도 과거 사위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과거의 것을 네. 추출할 때 그때 그 어떤 밈스의 원본에 들어간 것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지금 과거의 문제들도 다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생성된 자료가 삭제되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이 그런데 보입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도 지금 얘기하기를 지난 정부에서 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뭐 반박 차원이 아니라 그 내용이 거짓. 하태경 의원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거든요. 예, 부유물을 타고 흘러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저희가 유가족도 한번 스튜디오에 왔었는데 이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배경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님의 주장을 떠나서 하태경 의원님이 뭘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를 근거. 봐야 저희가 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적절한지 아닌지. 네. 근데 그 근거는 없이 그냥 거짓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뭐 저로서는 더 이야기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과 진실은 좀 다릅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진실로 다가가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